이제 앞으로 일주일에 4번 재판을 하자라고 하니 유영하 변호사는 체력적으로 많이 박 전 대통령이 부담이 될 거라고 반발했다고 하는데요. 공개된 법정이라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건강에 문제가 있다. 이게 마치 대통령도 사생활이 있다는 것처럼 느껴졌던 걸 연상하게 합니다. 사생활도 사생활이지만 그거보다 실제로 일주일에 4번 하면은요. 네. 그게 되게 증인신문까지 하게 되면 밤 10시에 끝나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. 네. 그러면 이제 4번이면 월, 화, 목금을 한다는 얘기거든요. 수요일만 빼고. 그러면 굉장히 바쁩니다. 왜 그런가 네. 하면 뭐 증인들이라든지 증거서에 전부 이제 변호인들도 검토를 해야 되고 또 공판에서 무엇을 물어야 될지 무엇을 부인해야 될지 피고인이랑 같이 의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빡빡한 일정이면 틀림이 없습니다. 그래서 네. 박 전 대통령은 뭐 지금 건강도 좀 그래 예전만큼 안 좋다고 하는데 변호인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건 틀림이 없습니다. 다만 네. 이것이 그냥 그대로 대충 탄핵 심판처럼 적당히 넘어갈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지 여부를 증거에 네.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될 건 틀림이 없습니다. 그래서 네. 6개월 동안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실체가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. 유영하 변호사의 체력에 좀 부담이 될 것 같다. 뭐 이런 얘기하고요. 이제 어제 이영선 행정관 재판에도 허리가 아프다. 네. 뭐 몸이 좋지 않다. 그래서 검사가 직접 가서 영장까지 제시를 하면서 같이 가자고 했는데 정말 그걸 거부한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근데 이게 실제로 좀 몸이 안 좋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럼요. 그동안에 네. 나온 얘기가 부신 기능도 안 좋고 네. 이제 만성적인 피로에 시달렸다고 하고 허리도 뭐 국회의원 시절부터 허리가 굉장히 안 좋았고 집권 이후에도 청와대에 이 면역 통증 완화제인가 그런 주사제를 또 맞기도 하고 그랬었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니까 네. 그런 체력적인 면에서는 좀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조금 좀 우려가 된다고 그래야 되나요? 지금 박 전 대통령이 한 9월 말이나 10월 초까지도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이제 2주째 재판 들어갔습니다. 앞으로 재판 받아야 될 날이 너무너무 많이 남아있는데 벌써부터 아프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나중에 가서 구속집행정지나 아니면은 보석을 신청하는 것까지 고려를 하고 지금 이거를 미리미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이제 생각도 좀 듭니다. 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측에 이제 입장을 좀 옹호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. 네. 저는 몸이 아픈 것도 있지만 마음이 아파서 어제 못 간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오늘 아침에 어떤 칼럼에 보도됐는데 네. 어쨌든 간에 과거에 권력을 진 사람이 이제 권력에서 퇴임한 뒤에 조리돌림을 당한다는 그런 내용의 이제 기사인데요. 일단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영선 전 행정관의 재판에 간다면 뭐겠습니까? 정언을 해야 됩니다. 네. 저 사람은 죄를 졌다는 걸 구체적으로 정언을 하는데 본인의 입으로 자기 한참 아래 부하의 죄를 밝힌다? 저는 저게 허리도 물론 아프시겠지만 마음이 아파서 안 간 게 아닌가 싶고요. 아마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법원이나 구치소 쪽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컨트롤 참 잘하셔야 되는 게 이게 다른 의미보다는 또 다른 정책 논란을 갖다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진단해야 되고요. 또 하나 박근혜 측 변호인들도 이건 알아야 됩니다. 국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똑같은 법적 의무를 지나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네. 여기에 대해서는 박근혜 측 변호사들도 국민의 마음까지도 좀 읽고 적당한 어떤 처신을 하는 것이 필요할까. 어제 구인장을 발부를 했다고 하는데요. 예. 저도 재판을 해보면 형사재판도 그렇고 민사재판도 그렇고 증인을 불러서 안 나오면 구인장을 발부해달라 그러는데 실제로 발부되는 경우가 드물고요. 발부되더라도 집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. 물리적으로 못 가겠다 버티면 끌고 오는 경우가 드물 거거든요. 네. 근데 지금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인장이 이제 발부가 됐는데 우선 제가 볼 때는 그 재판부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했을 걸로 보이는데 우선 이 증인이 안 오면 이 재판을 끝낼 수 없는 그런 마지막 단계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증언 이전에 다른 방법으로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먼저 있었어야 될 걸로 보이고요. 물론 재판부가 그걸 검토했을 걸로 보이지만 무조건 구인장 발부하는 건 그거는 반드시 옳은 걸로는 보이지 않고 실제로 구인장이 발부됐지만 집행이 안 되니까 재판부의 채심만 떨어진 모양이 됐죠. 이거 거꾸로 여쭤보고 싶어요. 왜냐하면 이영선 전 행정관 재판 아니었겠습니까? 네. 못 나가겠다고 했고요. 지금 방금 들어온 뉴스에 따르면 오늘 5일로 예정돼 있던 정호성 전 비서관을 증인으로 출석하는 문제도 박 전 대통령 측에서 반대했다고 합니다. 네. 혹시나 말이죠. 마음이 아프다는 취지에서 그래도 과거에 나와 함께 국정을 운영했던 사람들과의 대면은 박 전 대통령 여전히 부담스러운 거 아닐까요?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. 네.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
왜 그 재판, 정호성 전 비서관이나 이영선 행정관 재판에 왜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르겠습니까? 사실상 증인이라기보다는 지시를 내린 당사자로서 어찌 보면 공범인 사람을 불러내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비선 진료를 한다고 해서 기치료 아줌마 불러들이거나 의사 불러들였다고 할 때 그걸 누가 지시했겠습니까? 그러면 재판부나 아니면 그 검찰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? 박 전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한 적 있습니까? 없습니까?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? 네. 그러니까 지시도 안 받았는데 알아서 지금 데리고 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, 논리적으로.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은 거기에서 사실상 공범으로 어떤 그 신문을 받는 이런 입장이 될 것 같고요. 정호성 전 비서관도 역시 똑같습니다. 네. 지시를 받고 줬는지 안 줬는지 그걸 물어보는 관계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였는데, 네. 근데 지금 박 전 대통령은 안 나가고 있는 거죠. 네,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박 전 대통령 입장으로 돌아가 본다면은 그래도 명색이 일국의 대통령을 했는데 네. 그 자기는 몸종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의 재판에서 자기 죄를 증명하러 가기 위해서 그거 가서 증언을 한다는 거는 받아들이기 사실상 어려울 거라 봅니다. 그래서 법원은 법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구인장을 발부한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연히 그거하고 안 나올 것이라는 그 짝이 하나 예측되던 덧붙이면요. 상황이죠. 그렇게 간단치 않은 게요. 이재용 부회장도 그렇고 네. 안종범 전 수석도 그렇고 김기춘 전 실장도 그렇고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굉장히 앞으로 자주 불려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왜? 이분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지시했느냐?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네. 저는 당연히 법원은 부를 거라고 보고요. 특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논란이 다툼이 심한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 될 것 같기 때문에, 그러니까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이영선 전 행정관은 어떻게 보면 좀 자그마한 거에 불구하고 앞으로 굉장히 큰 재판에서 증인으로 많이 부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니, 네. 근데 불러도 소용이 없는 것이요. 자기의 법제와 관계가 있을 땐 증언 거부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자꾸 저렇게 되면 괴롭히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.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. 다음 주에도 4번 이 말씀 여쭈게 될 것 같아요.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똑같은 법적 의무를 지나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네. 여기에 대해서는 박근혜 측 변호사들도 국민의 마음까지도 좀 읽고 적당한 어떤 처신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어제 구인장을 그 발부를 했다고 하는데요. 예. 저도 뭐 재판을 해보면 형사재판도 그렇고 민사재판도 그렇고 증인을 불러서 안 나오면 구인장을 발부해달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발부되는 경우가 드물고요. 발부되더라도 집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. 물리적으로 못 가겠다 버티면 끌고 오는 경우가 드물거든요. 네. 근데 지금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인장이 이제 발부가 됐는데 우선 제가 볼 때는 그 재판부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했을 걸로 보이는데 우선 이 증인이 안 오면 이 재판을 끝낼 수 없는 그런 마지막 단계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증언 이전에 다른 방법으로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먼저 있었어야 될 걸로 보이고요. 물론 뭐 재판부가 그걸 검토했을 걸로 보이지만 무조건 구인장 발부하는 건 그거는 뭐 반드시 옳은 걸로는 보이지 않고 실제로 구인장이 발부됐지만 장이 넘어갈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지 여부를 증거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될 건 틀림이 없습니다. 그래서 네. 6개월 동안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실체가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. 유영하 변호사의 체력에 좀 부담이 될 것 같다, 뭐 이런 얘기하고요. 이제 어제 이영선 행정관 재판에도 허리가 아프다, 네. 뭐 몸이 좋지 않다, 그래서 검사가 직접 가서 영장까지 제시를 하면서 같이 가자고 했는데 정말 그걸 거부한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근데 이게 실제로 좀 몸이 안 좋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럼요. 그동안에 나온 얘기가 부신 기능도 안 좋고, 네. 이제 만성적인 피로에 시달렸다고 하고, 허리도 뭐 국회의원 시절부터 허리가 굉장히 안 좋았고, 집권 이후에도 청와대에 이 면역 통증 완화제인가 그런 주사제를 또 맞기도 하고 그랬었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니까, 네. 그런 체력적인 면에서는 좀 부담이 될 것 같은데, 조금 좀 우려가 된다고 그래야 되나요? 지금 박 전 대통령이 한 9월 말이나 10월 초까지도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이제 2주째 재판 들어갔습니다. 앞으로 재판 받아야 이제 앞으로 일주일에 4번 재판을 하자라고 하니 유영하 변호사는 체력적으로 많이 박 전 대통령이 부담이 될 거라고 반발했다고 하는데요. 공개된 법정이라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건강에 문제가 있다. 이게 마치 대통령도 사생활이 있다는 것처럼 느껴졌던 걸 연상하게 합니다. 사생활도 사생활이지만 그거보다 실제로 일주일에 4번 하면은요. 네. 그게
되게 증인신문까지 하게 되면 밤 10시에 끝나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. 네. 그러면 이제 4번이면 월, 화, 목금을 한다는 얘기거든요. 수요일만 빼고. 그러면 굉장히 바쁩니다. 왜 그런가 네. 하면 뭐 증인들이라든지 증거서에 전부 이제 변호인들도 검토를 해야 되고 또 공판에서 무엇을 물어야 될지 무엇을 부인해야 될지 피고인이랑 같이 의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빡빡한 일정이면 틀림이 없습니다. 그래서 네. 박 전 대통령은 뭐 지금 건강도 좀 그래 예전만큼 안 좋다고 하는데 변호인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건 틀림이 없습니다. 다만 네. 이것이 그냥 그대로 대충 탄핵 심판처럼 적달 날이 너무너무 많이 남아있는데 벌써부터 아프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나중에 가서 이 구속집행정지나 아니면은 보석을 신청하는 것까지 고려를 하고 지금 이거를 미리미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는 뭐 그런 이제 생각도 좀 듭니다. 이제 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측의 이제 입장을 좀 옹호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. 네. 저는 몸이 아픈 것도 있지만 마음이 아파서 이제 못 간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오늘 아침에 어떤 칼럼에 보도됐는데 어쨌든 간에 과거에 권력을 진 사람이 이제 권력에서 퇴임한 뒤에 조리돌림을 당한다는 그런 내용의 이제 기사인데요. 일단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영선 전 행정관이 재판에 간다면 뭐겠습니까? 정언을 해야 됩니다. 네. 저 사람은 죄를 졌다는 걸 구체적으로 정언을 하는데 본인의 입으로 자기 한참 아래 부하의 죄를 밝힌다? 저는 저게 허리도 물론 아프시겠지만 마음이 아파서 안 간 게 아닌가 싶고요. 아마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법원이나 구치소 쪽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컨트롤 참 잘하셔야 되는 게 이게 다른 의미보다는 또 다른 정책 논란을 갖다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진단해야 되고요. 또 하나 박근혜 측 변호인들도 이건 알아야 됩니다. 국민들은 집행이 안 되니까 재판부에 채심만 떨어진 모양이 네. 됐죠. 이거 거꾸로 여쭤보고 싶어요. 왜냐하면 이영선 전 행정관 재판 아니었겠습니까? 네. 못 나가겠다고 했고요. 지금 방금 들어온 뉴스에 따르면 오늘 5일로 예정돼 있던 정호성 전 비서관을 증인으로 출석하는 문제도 박 전 대통령 측에서 반대했다고 합니다. 네. 혹시나 말이죠. 마음이 아프다는 취지에서 그래도 과거에 나와 함께 국정 운영했던 사람들과의 대면은 박 전 대통령 여전히 부담스러운 거 아닐까요?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. 네.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왜 그 재판, 정호성 전 비서관이나 이영선 행정관 재판에 왜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르겠습니까? 사실상 증인이라기보다는 지시를 내린 당사자로서 어찌 보면 공범인 사람을 불러내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비선 진료를 한다고 해서 기치료 아줌마 불러들이거나 의사 불러들였다고 할 때 그걸 누가 지시했겠습니까? 그러면 재판부나 아니면 그 검찰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? 박 전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한 적 있습니까? 없습니까?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? 네. 그러니까 지시도 안 받았는데 알아서 지금 데리고 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논리적으로.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은 거기에서 사실상